여기까지 그냥 목장까지. 아, 춥다. 사장님, 이 게 요리 좀 해주세요. 네. 며칠 동안 거센 파도에 지친 동료들에게 선장이 크게 한턱을 내려는 모양입니다. 성수기의 박달 대게는 없어서 못 팔 정도니 어부들도 작은 대게들로 입맛을 달래는 것이 고작인데요. 하지만 오늘 어민회관에는 박달 대게가 풍년입니다. 푸짐한 인심 덕분에 아주머니도 갖은 솜씨 발휘해서 구룡포 전통의 대게 밥상을 차려냅니다. 지금 이거 대게 무침인데 대게 무침도 꽃게처럼 이렇게 무치면은 너무 맛있어요. 지금은 알이 찰 시기래 가지고 속이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맛있어요. 대게는 꽃게와는 달리 껍질이 연해서 양념이 쉽게 배어듭니다. 그래서 대게 무침 역시 양념게장처럼 숙성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깊은 맛을 낼 수가 있는데요. 바다사나이의 손맛도 안악내 못지 않습니다. 대게 힘줄을 조심스럽게 잘라내고 껍질을 제거한 뒤 속살을 꺼내는 대게회는 노련한 기술과 정성 그리고 바다사나이의 집요함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이게 지금 뭔가요? 대게회입니다. 요게 뭐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방식인데 저희들은 과거로부터 이렇게 해 먹어 왔는데 이게 참 맛있고 좋아요. 생계로 먹는데 대게회인데 맛이 좋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음식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못하고 시간이 가해 우리가 입항했을 때 이럴 때 시간 좀 있을 때 해 먹지 바다에서는 해 먹을 수가 없어요. 조심스럽게 발라낸 대게의 속살을 얼음물에 10여 분 정도 넣어두면 단백질 수축 현상이 일어나면서 대게의 속살이 눈꽃처럼 피어납니다. 입보다 눈이 먼저 즐거워지는 대게 밥상입니다. 와! 자. 이번 함차 다 고생했습니다. 접시 줘봐라. 컨셉이 좋다. 자, 고생했습니다. 한 잔씩 하고요. 당신 고생했다. 고맙습니다. 대게철 바쁜 일선을 멈추고 잠시 쉬어가는 삶의 지혜가 내일을 살아갈 힘을 더해줍니다. 장을 해갖고 채취해갖고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고 뇌리를 파고드는 맛, 그것이 밥상의 역사를 만들고 원조 욕심을 내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과메기 역시 마찬가지랍니다. 이곳은 아직도 옛날 방식 그대로 청어 과메기를 만드는 영덕의 과메기 원조 마을인데요. 과메기 하면 포항 구룡포인데 왜 영덕이 원조냐고 의아해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한때 영덕도 청어 과메기가 귀한 특산물 가운데 하나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장이 있을 때 청어가 많이 났거든요. 나도 청어 나다가 이제 뭐 안 나고 이래가지고 그때는 저 옛날에는 이 청어 가비를 하고 이제 이래 많이 안 하고 집까지 엮어가지고 처막에 달아놓고 이제 마르면 이제 몇 개월 뒤에 먹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청어가 이제 가비로 이 창포동네 이제 내 집만 이래 해가지고 하니까 딴 데는 막 공치하고 여기는 청어 가비로. 지금은 청어가 귀해져서 영덕의 과메기 문화는 사라져가고 포항은 꽁치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간 것인데요. 하지만 청어 과메기에 대한 자부심만큼은 남다르답니다. 예, 피부에 뭐 이제 피부에도 잡수 뭐 이거 청어 가비로 특히나 공치 가비 가면 잡수 뭐 피부도 좋고 이 얼굴 보세요.
이거 먹고 이 티끌이가 요걸로 다 삐자는겨. 맞지요? 그렇다면 과메기 원조는 영덕일까요? 아니면 포항일까요? 그것을 논하자면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부터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연은 길었지만 그 옛날 청어 과메기를 눈앞에 두고 보니 기꺼운 마음이 드는 것을 보면 저도 옛날 사람인가 봅니다. 이게 청아 기름 다 빠진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빠졌다 녹았다. 그래도 아직 기름이 있네, 아직. 기름이 몸에서 자꾸 나고 합니다. 그래 죽으면 또 뭐 자기 몸에서 또 빨아당기고. 이게 누구 먹으라고 이렇게 맛있게 말려놨어요? 손님들. 손님들. 아유, 여기도 아주 많이 말리네요. 네. 기름이 뚝뚝 흐르러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제시대만 하더라도 청어 기름으로 그 불을 켰을 정도로 이제 영덕의 청어가 아주 흔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대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밥 대신에 대게를 먹을 정도로 많았다고 하는데요. 지난 50년대 대게 생산량이 지금의 5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 대게가 점점 잡취를 감추거나 수요가 줄어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대게는 우리나라 동해 연안과 일본 서남해 연안 낮은 바다에 주로 서식하는 한류성 어종입니다. 현재 한일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속하는 지역이죠. 그런데 한일 어업협정을 맺기 전만 해도 어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양국의 어선이 양국의 연안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조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업협정 이후 배타적 경제 수역이 강화되면서 조업이 가능한 수역이 점차 줄어들었고 그것이 대게 수확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당시에 수확량이 줄다 보니 작은 취역까지 남획한 것이 커다란 실수이기도 했죠. 일본 도쿄 한복판에 자리 잡은 츠키시 수산시장. 이곳은 4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일종의 재래시장이지만 하루에 이곳을 찾는 이만 해도 15만 명. 매일 2천여 톤의 수산물이 거래되고 거래 금액만 해도 17억 7천만 앵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수산물 시장입니다. 상점들만 해도 2,400여 개에 달한다니 처음 이곳에 잘못 발을 디뎠다간 자칫 길을 잃을 법도 한데요. 수산물 외에 첨가물도 1,200여 톤 가까이 거래되기 때문에 식탁을 차리는데 다른 곳을 찾을 필요가 없을 정도랍니다. 도쿄 2,500만 시민의 주방 역할을 하는 셈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식재료가 바로 대게랍니다. 한 해 1,200여 톤, 우리나라 대게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이곳을 거쳐간다니 도쿄에서 대게 인기가 영덕 못지않은데요. 이곳의 대게 가격은 작은 것이 한 마리에 3, 4만 원 정도. 한국 현지값의 2, 3배 수준이지만 대게를 찾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いや、いろいろスルメイカとか買おうとしたんだけど、もう売り切れちゃったからカニ買って帰る。カニは、日本の方は好きですか？うん、好きですよ、好きですよ。ちょっと高いけどね。カニを買って茹でて食べる。 일본인들이 대게 다음으로 좋아하는 것이 바로 털개입니다. 우리나라 꽃게처럼 흔하게 먹는 어종인데
가격이 싸고 요리법이 다양해서 실제 소비량은 대게보다 많은 편입니다.